고팍스 고객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훅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역질문. 굉장히 다양한 고객분들이 계시죠. 아, 네, 굉장히 모범답안을 주셨어요. 야, 이거 내가 볼 땐 질문지를 미리 줬네. CX 팀에서는 그 어떤 업무들이 주로 이제 오가나요? 일단 하루의 일과를 중심으로 보면 고객센터의 에이전트 그 자체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팀원분들은 고객 문의가 오면 대응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과정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이제 바로 풀리지 않고 유관부서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은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담당 부서, 개발 부서나 아니면 UX 부서에 소통을 해서 이게 빠르게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피드백을 하고 다시 고객님께 이제 결과를 안내드리는 그런 상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상담 이외에는 모든 그 CX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고객 채널에 들어가는 FAQ, 도움말센터 이런 것들도 계속 신규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밖에는 아니면 고객이 고팍스를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고팍스만 거래소를 고팍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어디에 와 있지? 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경쟁사 비교 분석을 매일매일 팀원분들이 해주고 계시고, 그 밖에 그 고객센터로 언급을 해주시는 비율은 굉장히 실제 문제 비율보다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고객들이 고팍스를 어떻게 언급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론 동향을 또 서치하고 분석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라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어떻게 보면 고객 경험, CX는 무엇인가요? 이제 경험은 보통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졌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이후에 어떤 선택의 판가름이 되는 게 경험이잖아요. 고객 경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고객들이 이 기업과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느낌과 어떤 감성과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냐에 따라서 그 기업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런 여부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고팍스도 이제 우리 고객이 고팍스를 경험하는 순간을 여정을 분석을 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지금 목표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고팍스 고객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의님께서는? 훅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역질문. 네. 어떤 고객일까요? 저희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고객분들이 계시죠. 네. 예, 그냥 단순히 앱을 깔아보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네. 시세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싶으신 고객분들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KYC 절차 마치시고 은행 연동하시는 고객분들, 그 다음에 저희 단순히 그 컨텐츠, 저희 리포트라던가 이렇게 알고팍스를 보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실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고파이에 예치를 하시는 분들, 아무 이유 없이 나는 그냥 고팍스를 믿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고파이 예치는 아니더라도 고팍스에 그냥 자산을 두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고객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굉장히 모범답안을 주셨어요. 야, 이거 내가 볼 땐 질문지를 미리 줬네. 지금 이거 1분짜리 대답을 딱 안 끊기고 했는데. 아니요, 전혀. 미리, 그런 거 없이. 예, 약간 그 분위기에 지금 동화되어서 굉장히 모범 답안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객을 보면 유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유저와 커스터머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유저는 실제로 우리 상품을 사용하는 경험이 일어난 고객이고요. 커스터머는 고객은 아직은 고팍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고팍스를 인지하고 있는 순간부터 잠재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용 고객과 잠재 고객을 모두 포함해서 고객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객이 곱박스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여정을 찾아봐야 한다는 건 이제 우리의 브랜드가 그분들한테 어떤 감정을 드리고 있는지, 결국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는지를 조금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곱박스에 이제 확정되지 않았던 CX 차원에서의 고객 여정 지도를 좀 만들고자 하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곱박스 말씀처럼 뭐 앱도 깔아보고 이제 곱박스 뭐 기사 보다가 한번 접속도 해보시고 아니면 키움 이제 야구 보러 가서 저 공 던질 때 뭐 많이 쳐다봤죠. 거기 전광판에서 관중분들이. 곱박스가 보여도 그분들도 잠재 고객이라고 지금 영상을 생각해요. 보시는 분들도 네. 잠재 고객이죠. 그렇죠. 예. 곱박스를 이미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기업으로서 이 곱박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경험하게 해드릴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고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CX 팀의 소통 채널, 고객 소통 채널에서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출금 심사를 하는 AML 부서라든지 아니면 뭐 기획을 하는 기획팀이라든지 실제 개발을 하는 분, 사업을 개발하시는 분 모두가 이 경험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CX라는 개념 안에 CS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UX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X는 CX 팀이 하는 게 아니다. CX는 기업이 고객한테 드려야 되는 브랜드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지금 보면 함수 뭐라 해야지 집합 교집합처럼 막 그래프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예,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전책 제도 UX 가격 소통 채널 소개 추천 소문 브랜드 인지 저게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CS에서 왜 CX인가와도 있고 CS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그리고 CX는 당연히 고객 서비스를 포함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지금 일어난 일을 조금 더 낮게 개선하는 모든 개념을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고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토대로의 우리의 경험도 비추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런 활동들이 잘 기업이 만들어 간다면 BX라고 해서 브랜드 경험 실제로 브랜드를 이용하는 경험까지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고객 경험에 조금 이제 유명한 사례, CX가 많이 이제 좋아진 사례를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스타벅스거든요.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나요? 많이 가시나요? 대출금리가 올라서 저 메가커피 가면 돼요. 예, 비싸져가지고 사실 지금 저도 저희 회사 바로 1층에 있는 그 뭐죠? 무슨 커피지? 메머드 커피. 메머드 커피. 아, 큰 거? 네, 네. 크고 저렴하고 진하고 1리터. 많이 이용하는데 스타벅스 가격이 반값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를 끊지는 않아요. 가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매장 수와 이제 고객 수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커피 회사인데 사실 2000년대 초중반에 스타벅스가 거의 뭐 매장이 뭐 1000개 이상씩 뭐 문을 닫고 이렇게 조금 어려움에 이제 놓이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CEO가 이 문제는 고객한테 영감을 얻어서 고객분들께 이걸 해결을 해야겠다 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벅스는 하면서 이제 고객이 만들고 싶은 스타벅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을 했고 실제로 엄청난 문의를 받았는데 90만여 개 중에 실제 100개는 실행을 해서 그거를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사이렌 오더 뭐 이런 게 있고 리워드 프로그램. 그래서 커피 매장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스타벅스에 요즘은 좀 민망스러워서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이렌 오더 할 때 이름을 자기가 별명 같은 거. 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오로라님 뭐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서 주고 싶은 고객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라이프 스타일에 관여해서 사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또 인문학이네요.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잘
좋은 경험을 제시한 사례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팍스는 네. 예를 들어서 이 5대 거래소라고 치고 네. 5대 거래소 중에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지니고 있나요? 이걸 이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어서. 근데 직접 피부로 소통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느끼기에는 워너마켓 시기로 가서 그때 보내주신 스토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의 대다수는 우리가 워너마켓을 할 수 있다고 확실시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나 굉장히 당혹스러움, 그리고 이 거래소가 망할까봐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또는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서 워너마켓 안 돼서 너희들이 BTC 마켓을 할 거구나, BTC 마켓의 이용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척자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손편지도 있었고 직접 고객센터 문의 티켓으로 뭐 고팍스 흥해라, 뭐 너희들 그동안 잘해왔으니 믿고 응원한다, 뭐 준행님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많았죠. 그때 가진 이분들이 우리한테 갖는 감정이 이게 뭐지? 이렇게까지 문의를 접수하는 것도 빙산의 일각일 텐데 응원을 접수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시간을 들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애는 착해 이런 애는 착해. 이런 느낌을 좀 가진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칭찬해 주시는 부분은 너희들은 굉장히 정직했고 안정성 있었고 고팍스만큼은 털린 적이 없고 진짜 믿을 만한 곳이어서 나는 고팍스 계속 쓰고 있었는데 잘해봐라 라는 의견에서 봤을 때 제일 장점이 안정성과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 밖에는 뭔가 그런 짠한 느낌을 저희가 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느낌을 드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손 많이 가는 착한 친구, 내가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친구, 저분들은 우리를 약간 동반자로 여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고, 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빨리 CS 관점에 머물지 말고 CX 관점으로 확장해야겠다고 느꼈던 게, 이런 느낌을 주신 분들께 계속 애는 착해한 느낌으로 갈 수는 없다. 진짜 내가 믿고 챙겨준 만큼 좋은 거래소로 보답을 해야겠다. 좋은 경험을 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잘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네, 역시. 그래, 네, 내가 말했잖아. 네, 내가 그래서 밀어줬다. 이런 느낌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워너잭이 됐을 때는 저는 약간 그 K리그로 따지면 최근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광주 팀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올라올 팀이 드디어 올라와서 1부 리그에 적응하는구나. 근데 과연 그 리그에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풀어가야 될 앞으로의 또 과제인 것 같아요. 숙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여태까지 좀 기억에 남으시는 고객님 혹시 계셨나요? 네, 이제 뭐 약간 중복이라서 앞에 그 이제 워너마켓 당시에 그 고객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고요.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간식 같은 거를 들고 힘내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도 너무 기억에 남고, 그때 항상 이제 뭐랄까 강성 민원을 항상 시기적으로 남겨주시는 이제 네임드 고객님이 계셨는데, 워너마켓이 중단이 되니까 정말 장문의 편지글로 내가 많이 불만도 접수하고 했지만 사실 고팍스 굉장히 호감 가지고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분도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고팍스 고객님들이 다른 고객센터에서 느끼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제한 건의 같은 거를 많이 해주세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고객님은 주기적으로 거래소에 조금의 뭐 버그나 좀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계속 이거 고쳐야 된다고 의견을 주세요. 마치 저희랑 같이 계속 모니터링을 함께 하고 직원인 것처럼. 네네. 사심 없이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인상적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랑 한마디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고팍스 CX 센터, CX 팀 이게 잘한다, 이게 장점이다, 이게 경쟁 우위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하게 경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객센터는 대부분 아까 체계가 갖춰진 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통의 기업은 전문적인 고객센터 운영 회사에 이제 협력업체 외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장점이 또 크죠. 굉장히 많은 문의에 대해서 준비된 톤앤 매너로 계속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한데 진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CX를 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 매뉴얼과 스크립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고객 담당자의 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친절 이런 것에 이제 의존을 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유관 부서로 일을 하면서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경쟁사 대비 거의 유일하게 저희는 자사에서 직접 고팍스 거래소를 운영하는 팀이 직접 고객센터를 대응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빠른 것을 넘어서서 이 문의의 근본이 사라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개발자가 있고 제가 속한 실이 UX실이기 때문에 계속 함께 소통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말로 종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저희가 지금은 바로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이렇게는 해보고 계시되 제가 이것이 해결되면 연락을 다시 드려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해결 결과물까지 드릴 수 있는 거래소 고객센터 조직은 고팍스가 유일합니다. 아유 또 고팍스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제일 말 안 듣는 부서 한 팀만 뽑을 수 있나요? 뭐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회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누구 하나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면 두 가지로 할까요?